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쯤에서 갑이 개발을 한다고 합시다. 개발하려면 일단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겠죠. 그럼 뭐 해야 되지? 허가 신청하겠죠. 허가권자는 누구냐?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합니다. 허가 받으면 허가를 할까 불허가를 할까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 불허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며칠입니까? 하면 15일. 15일 내에 처분하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하고 안 맞으면 불허가하고 공사가 끝나면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자, 그럼 허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러면 그거야 당연히 법이 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할 것이고 허가 기준인데 허가 기준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허가를 하려면 형질 변경 면적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거든요. 형질 변경 면적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두 번째,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세 번째,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네 번째, 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다섯 번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이렇게 예습 좀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예습하고 왔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그 정도는 상식이니까, 상식이니까. 좀 이따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 5개 쫙 써놓고 다음 주 허가하기 좀 맞는 것은 면적에 적합해야 되고, 도시고에 적합해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되고, 기반 설치 용지 확보에 적정해야 되고, 면적이 적합해야 되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자, 봐요. 38페이지 맨 밑에 1번. 목차만 봐, 목차만.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제출했죠? 옆에 2번, 허가 신청 처리 며칠입니까? 15일. 날짜만 잡으면 되죠? 15일. 3번, 허가 기준인데, 허가 기준에서, 자, 기준 맞아야 돼? 1번. 자, 1번이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이 적합할 것. 두 번째, 도시관리계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성에 지장이 없을 것. 네 번째,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다섯 번째, 기반 설치 용지 확보에 적정할 것. 그냥 상식적인 얘기, 상식적인 얘기들. 허가 기준에서 뭐가 있냐? 형질 변경 면적인데 나중에 이 면적을 우리가 암기 좀 해야 됩니다. 실무에서 그대로 쓰니까. 형질 변경 얼마까지 형질 변경 해주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3,000평까지만 허가 주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30,000제곱미터까지. 도시지에서 규제가 최고 강한 데가 뭡니까? 막내 살아있는 개발 모델. 그게 뭡니까? 보존녹지. 보존녹지는 얘는 얼마냐? 5,000제곱미터만 허가죠. 공업지역은 얼마고? 30,000이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공업지역은 30,000. 보존녹지는 5,000. 관리가 30,000입니다. 30,000. 농림이 30,000입니다. 자연환경이 5,000입니다. 미만까지만 허가합니다. 관리지역 얼마라고? 30,000. 농림이 얼마라고? 30,000. 자연환경 5,000.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게 30,000제곱미터, 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평으로 하면 몇 평? 간단하게 쉽게 하게 되면 9,000평, 9,000평. 9,000 몇 평 됩니다. 대충 해서 9,000평 정도 된다고. 근데 계획관리에 거기 땅보다 좀 더 위에 땅이 개발돼 지금. 좀 이따 와봐요. 수업 끝나고. 계획관리 2만 평을 개발한다. 그 2만 평 어떻게 개발하냐고. 얼마밖에 허가가 안 나오는데 9,000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어쩐다? 3등분 한다. 그래서 이 숫자는 실무가 하게 되면 그대로 쓰이는 숫자니까 안 변된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미만, 공업지역 30,000 미만, 보존녹지 5,000 미만, 관리 30,000, 농림 30,000, 자연환경 5,000 미만.
허가 신청령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허가 신청령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자, 갑이 여기에서 개발하겠다니까 을이 여기에서 을이 여기서 열심히 얘가 도로 설치한다. 뭐 한다고? 도시계획 사업을 갖다가 열심히 시행하고 있어요. 열심히 도시계획 시행합니다. 얘는 뭐하고? 공익사업. 얘는 사익. 충돌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공익이 있는 거예요. 이 갑의 개발이 을의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장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고. 갑이 허가 신청 딱 하니까 누가? 원주시장이 어디 살 겁니까? 예, 여기 살 겁니다. 원주시장이 딱 빤히 보다가 왜 하필이면 거기서 하냐? 갑이. 왜? 을이 이 지금 시장이 네가 하는 이 개발이 을의 도시계획 사업성에 지장을 주면은 내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갑이 물어봐요. 시장님,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개발하게 되면 을 도시계획 사업성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말한다. 1번, 낸들 아냐? 을한테 물어봐야지. 2번, 기다려봐라. 내가 을 동의 받아올게. 3번, 기다려보세요. 내가 을하고 한번 협의 좀 해볼게요. 그게 우리 시험 문제. 1번, 내가 가서 어쩐다? 물어본다. 지장을 준다, 안 준다 한번 물어볼게. 기다려봐라. 2번째, 내가 가서 지장을 주는지 동의 받아볼게. 3번째, 내가 가서 지장을 주는지 협의할게. 이게 시험 문제예요. 몇 번에 맞겠어요? 자, 왜 하필이면 거기서 개발하냐? 왜요? 네 개발이 을의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내가 허가를 못하지. 그러니까 갑이 지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기다려봐. 내가 물어볼 테니까. 기다려봐. 가서 동의 받아올 테니까. 기다려봐. 협의할 테니까. 어느 게 맞겠습니까? 가서 물어봐야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장을 준지 안 준다? 물어본다. 이런 거 갖다가 물어본다. 좀 품있게 말하면 의견 청취한다. 의견 청취. 의견 청취 대신에 협의한다.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가서 어쩌라? 물어봐라. 4번째, 허가 신청 내용이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5번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계획에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무슨 얘기냐? 합의 허가 신청하니까 시장에 가서 보고 한마디 합니다. 허가 안 해준다. 갑이 왜 안 해준대요? 시장에 네 봐라, 길이 없잖아. 네 땅은 길이 없잖아. 도로가 없잖아.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래요? 시장님, 눈 좀 크게 뜨고 봐요. 크게. 눈 크게 뜨고 보면 도로 있잖아.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물렸잖아요. 내 땅에.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 얘기하죠. 그거 너 가서 봐. 거기 밭이야. 밭. 아직 내가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도로공사 뭐 밭이라니까. 그러면 얘는 그러든가 마나 나는 도로라니까 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아직 뭐가 안 됐다? 개설이 안 됐다. 개설이 안 된 도로, 무슨 도로? 예정도로. 예정도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인정한다, 안 한다? 예정도를 건축법에서는, 이게 잘 보이게,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건축법상 도로면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 어떤 게 건축법상 도로냐? 건축법 시간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 웬만하면 다음 주부터는 그냥 이 라인에 다 앉읍시다. 그냥 한목에 다 보고 하게. 이쪽 봤다 피곤한데 몇몇 되지도 않으면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친해지고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한 번에 쫙 봐보면 되니까 이게 좀 분산되려니까 뭔가 좀 음침한 사람도 이쪽 가서 피하려고 그러고 자신 있으면 이리 와가지고 미리 알려주지만 알려줄게요.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급비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합격률이 높아요. 진짜로. 이쪽은 선생님들이 자꾸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 이러고 보지 언제 바쁜데 이쪽 보겠냐고. 이쪽 볼 시간이 없다고. 이쪽 보려면 글 쓰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은 저쪽이 너무 미니니까 이제 이쪽 볼 수가 그러지 않는. 근데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글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쯤 하다가 다시 가고 한다고 처음으로 넘으니까 웬만하면 이쪽이죠. 웬만하면 이쪽이. 내일부터 딱 여기에 뭉쳐있다 그러면 선생님들 강의하기 되게 편하다고. 동시에 다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도로라고 뿌득뿌득 우기면은 시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뭔가 아는 애. 도로 맞다니까.
근데 시장이 근데 길이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도로라고 하냐고. 있든가 말든가 나는 도로 맞다니까. 그러면 시장이 허가해 줍니다. 어쩔 수가 없구나. 네가 도로를 오기니까. 그 대신 허가를 하는데 너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다? 스스로 도로 설치해야 된다. 도로가 뭐라고? 기반시설. 기반이 어쩐다? 설치한다는 뭘 건다? 조건. 기반이 설치하는 조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조건부 허가가 조건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허가할 때 그냥 해야 돼요. 신청자 의견은 들어야 돼요. 갑한테 할래 물어봐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할래 물어봐야지. 그럼 갑이 하겠다 못하겠다? 하겠다. 하겠다를 말로 해야 돼요? 아니면 서류로 해야 돼요? 서류로. 어떻게 하겠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만들어내라. 계획서. 5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정할 거 부적정할 거? 적정할 거 이런 얘기요. 다음. 시장이 갑에게 할래? 그러니까 갑이 하겠다 못하겠대요? 하겠다. 관상을 보니 제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말은 하겠다 그러는데 관상을 보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아. 안 하면 어쩌죠?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한다고 했다 안 하면 패면 되지. 하라고 패면 되지. 맡기 싫으면 하는 게 맡기 싫으면. 근데 걔가 못하면 어쩌죠?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건 달라요. 못하면 어쩌죠? 패면 되지. 팰 수가 없어요. 왜요? 걔 죽었어요. 죽으면 어쩌는 거요? 못하는 거요. 그거 죽었는데 어떻게 패냐고. 죽은 사람이 아픕니까? 팰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멈춰야 됩니까? 누군가는 해야지. 누군가는 해야지. 그래서 어쩐다. 너 분명히 하겠다 하는데 내가 너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잖아요.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뭐를 못 믿어요? 도의조정. 네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안 하면 누군가는 나라도 대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너 어쩐다? 너 진짜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니까 돈 맡기라. 돈 맡기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사 끝나면 어쩔게? 돌려줄게요. 끝나면 돌려줄게. 너 분명히 할 거지? 한다니까. 돈 맡겨 끝나면 돌려줄게. 해가지고 돈 맡겼어요. 맡긴 상태에서 쟤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 가지고 시장이 대신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보증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가? 이게 우리 시험에 한 문제짜리. 보증. 죽었다고. 보증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보증 쓰지 말아요? 쓰지 말아요. 왜 쓰지 말아요, 보증은? 네, 그렇죠. 네가 망하면 내가 책임져. 그 보증 아닙니까? 네가 망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뭐 하면? 망하면 뭐라고? 부도. 부도는 민간이 부도나요? 국가가 부도나요? 민간. 보증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쓴다? 민간만. 이게 한 문제. 그러면 이행보증금 예치하는데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하는 애도 있습니까? 물론 있죠. 누구는 예치하네요? 안 망한다니까 국가. 얘는 안 망해요. 누구? 지자체. 또 공공기관. 또 공공단체는 예치 안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예치 안 한다. 왜? 망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는 뭐가 있는가?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행보증금 우리 앞전에 한번 했나요? 안 했나요? 이거? 했죠? 기억력 테스트를 해봅시다. 다른 사람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생각도 안 나는데. 이행보증금 예치사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암기해야 되거든요. 예치사유가 5가지 있는데 아침에 식사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거기 식사할 때 생선도 굽니까? 네, 가끔씩. 생선 중에서 맛있는 생선이 뭡니까? 좀 비싸고 10마리에 막 30만 원 넘는 거 뭐 있어요? 조기. 조기가 비싸요? 굴비래, 굴비. 굴비가 비쌉니까? 굴비는 비싸죠, 굴비. 10마리에 50만 원 넘는 거 먹어봤나요? 네. 아니, 굴비 중에서 굴비. 굴비 큰 거, 예? 예. 버리굴비 중에서도 비싼 거. 10마리 50만 원 넘는 거. 그러니까 그거 먹어봤냐고. 예. 그 발이 있어요, 없어요? 응.
아니 굴비 발 달렸냐 안 달렸냐고. 안 먹어봤네 그러면. 그러니까 비싼 거 먹으면은 그러니까는 싸구려 먹지 말고 아주 비싼 거 먹어보면 굴비 잘 보면 발이 있어요. 발. 구우면 걔가 발을 갖다 흔든다 구우면. 그래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굴비 발차기 한다. 굴비 발차기 한다. 이행번영금 예치사일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굴비. 저기가 아니에요. 저기가 아니고 굴비 발차기요. 굴비 발차기. 굴이 뭐냐 그러면 토지를 갖다가 굴착하는 거. 비가 뭐냐 그러면 비탈면에 나무 심는 거 적용하는 거. 발이 뭡니까? 땅 발파. 토속 발파. 차가 뭡니까? 차량 통행. 기가 뭡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이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행번영금을 예치해야 돼요. 굴비 발차기 한다. 굴비 발차기. 이럴 때 가면 또 물어봐요. 식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생선도 굽니까? 정정 굽니다. 그러면 생선 중에 맛있는 게 뭡니까? 저기 이러지 말고 굴비 그러지 어쩐다고? 굴비 발차기. 그쯤 가야 된다고. 식사했습니까? 반사절 뭐라고? 굴비 발차기. 그렇게 한 문제가 풀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개발행 허가할 때 이제 어디까지 했는가 그러면 지금 39페이지 4번까지 했습니다. 개발행 허가 이행 보증해가지고 그 다음에 5번 이제 원상 회복인데 말로 합시다. 말로. 허가 안 받고 개발하면 어쩔까요? 개발행위 하지 말했죠. 하지 말했는데 하고 싶다니까. 절대 하지 말아는 아니죠. 허가 받고 하라니까. 허가 안 받고 했어요. 어쩔 거요? 법을 어겼으니까 한대? 해야지. 그리고 끝납니까? 원상회복명령.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 징수. 안 내면 강제인수. 제가요, 지금 내년 18년이죠? 2018년? 17년. 28에 17년. 2017년도 판 지금 강의노트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쓰는 거 똑같이 써가지고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나오는데 우리 학원만 찍는 것이 아니고 제가 나간 학원은 동시에 같이 찍어야 되니까 부수 파악해서 조만간에 나오니까 그냥 쓰지 말고 듣는 게 좋아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쓰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허가 안 받고 개발하면 어째요? 처벌하고 어쩐다? 끝나는 것이요. 원상 회복하세요. 안 들으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원상 복귀 하라니까 안 하네. 그럼 뭐라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어쩐다고? 국가가 대신 원상 복귀해줘. 그리고 어쩐다? 복구비용 5천만 원 내라. 들어갔으니까 안 내 어쩐다? 강제 이렇게 한다고. 두 번째,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하면 무슨 얘기냐? 허가 신청했어요. 허가했어요. 얘가 뭐 한다고? 형질 변경한다고. 형질 변경. 산 깎는다고. 몇 평 깎을 건데 했더니 300평을 깎겠대요. 가서 봤더니 얘가 5,000평 깎아놨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와서 확인 안 할 줄 알고 300평 깎는다고 허가했더니 가서 몇 평 깎았다고 5,000평을 깎아놨다고.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네? 5,000평 깎으면 어찌해야 된답니까? 처음부터 너 허가 취소야. 법 어겼으니까 취소. 그러면 얘가 피해를 봐야 안 봐요? 피해 보지. 허가 취소. 피해 보겠죠? 피해 취소되면 영리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취소하지 말고 어이 이리 와. 해가지고 가면은 무슨 일인데요? 너 왜 내가 300평 허가했는데 5,000평을 왜 깎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변명을 해봐라. 네 변명이 타당하면 뭐 할게? 봐줄게. 그게 청문이요, 청문. 변명해봐.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갑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사실 제가 이렇게 깎아도 와서 확인 안 할 줄 알고 다음부터 안 할 테니까 이번만 봐주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너 어쩝니까? 허가 취소. 원상 해법 명령.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 징수. 안 내면 강제 인수. 그러는데 자 300평 허가했는데 어쩐다고? 5,000번 깎아놨어요. 자 허가 취소하기 전에 허가 취소할 테니까 와요. 와서 변명 좀 해봐요. 변명합니다. 뭐라 변명합니까? 시장님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300평만 깎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토질 조사를 잘못했나 봐요. 300평 깎으니까 얘가 슬금슬금 얘가 붕괴되고 더 붕괴되고 해가지고 어이구 주변이 다 물어내려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정비를 좀 다시 해서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 이만큼 5,000불 깎아놨어요.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네. 그럼 허가 취소하면 안 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취소 처분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게 돼요? 청문 들어가요. 청문. 변명의 결을조라는 얘기요. 근데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어요. 5,000번 깎았어요. 왜 5,000번 깎았어요? 말합니다. 네 모를 줄 알고.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어쩐다고요? 허가 취소. 그리고 어쩐다? 원상 회복 명령. 안 되면 어쩐다? 말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은 징수. 안 내면 강제 징수. 해야 되는데, 자,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하니까 어쩐다? 이제 허가 취소다. 원상 회복 명령이다. 안 들으면 안 하면 어쩐다? 대신 복구한다. 그리고 비용 어쩐다? 징수한다. 근데 여기에 얘가 맡겨놓은 돈이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대집행 비용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예치된 이행 보증금으로 대집행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그래야지 있다. 얘가 안 내면 어쩐다니까. 강제 징수해야 되니까. 강제 징수할 게 뭐 있냐고 그냥 이걸 갖다 어쩌면 되지 그대로 쓰면 되지 이런 얘기요. 이게 거기 나는 5번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1번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 시장군수는 개발행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한 적에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당연하지. 2번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 시장군수는 원상회복 명 받은 자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대집행법에 따라서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집행이 필요한 병은 허가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있다. 그 다음 6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인데 이거는 앞전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면서 설명 한번 했죠.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요. 지금 이쯤 해가지고 여기서 갑이 이렇게 개발합니다. 갑이 여기에 딱 개발하려고 하는데 허가 신청을 했어요. 누구한테? 시장한테. 시장님 허가 좀 해주세요. 그래 허가해주지. 개발해라. 자 개발해라. 허가했어요. 뭐 어쩐답니까? 개발합니다. 개발한다. 개발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뭐더라? 산이더라. 산. 여기는 뭐더라? 논이더라. 여기도 뭐겠다? 건축물 건축하겠다. 산에 가면 뭐가 있다? 나무가 있다. 나무 위에다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무 어쩐다? 된다. 그냥 된다. 허가받는다? 허가받는다. 무슨 허가? 임목벌채 허가. 누구한테? 산림청장한테. 나무 배는 그 땅에다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쩐다? 산 깎는다. 뭐 받는다? 산지 전용 허가. 누구한테? 산림청한테. 논에다가 집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받는다? 농지 전용 허가.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장관한테. 이런 내용들이 수십 개 걸린다고. 그럼 갑이 어쩐다? 개발에 허가받고 허가받았죠? 아까 허가철이 며칠 한다? 15일. 15일 기다리니까 허가증이 따갔어요. 이제 집 지어야지. 나무 베야 되겠네. 임목벌채 허가 신청. 3달 걸렸네. 산 깎아야지 허가 신청. 4달 걸리네. 해야지 신청. 6개월 걸리네. 1년 걸리네, 2년 걸리네, 3년 걸리네, 5년, 10년, 100년 가도 못하겠네. 이러면 죽을 때가 못하겠네. 이래서 갑은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 받고 이거 한 것이 아니고 허가 신청서에다가 임목벌채 허가 신청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 농지 전 신청서 이런 신청서를 통째로 누구한테 준다? 시장한테. 시장이 허가하려고 했더니 뭐 해야 되냐? 나무를 베야 되는 시장이 내가 허가하면 갑은 뭐 벤다? 나무 벤다. 시장이 산림청장하고 청장님 배도 괜찮지요? 물론 괜찮지. 산 깎아도 괜찮죠? 물론 괜찮지. 넌 메꿔도 괜찮죠? 물론 괜찮지. 이거 넌을 메꿔야 되는데 넌 메꾸려면 어디 찾아간다고?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얘들 보고 뭐라고 해야지? 산에 있는 나무 벨 때 어디 간다고? 산림청 가야지. 국방부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럼 산림청이 뭐냐고? 그 내용과 연관인 뭐라고? 관계. 누구?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먼저 뭘 해요? 협의하고. 괜찮아. 협의가 되면 어쩐다? 허가한다. 허가를 받으면 갑은 이거 받은 걸로 본다. 그게 뭐라고? 의제되는 상. 왜 여기서 지금 허가를 받게 되면 의제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의제되는 사항이 뭐냐?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 해제 모두 받은 걸로 본다. 왜 받은 걸 봅니까?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미리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제되는 사항이 몇 개 있다? 7개라면 세봐요. 몇 개 있는가? 몇 개 있어요? 많다지 몇 개입니까? 언제 세고 있어요 그거? 이거 다 안 써놨어요 지금. 7번 등 그랬잖아요. 등. 개발행 허가 받으면 도로 점용 허가 받은 걸 본다. 거기에 들어요. 개발행 허가 받으면 도로 점용 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개발행 허가 받으면 사도 개설 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개발행 허가 받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무염분묘 개장 허가 받은 걸 본다. 뭔 말인지 몰라도 여기 있네 그래야 돼요. 여기서 허가 받으면 저기서 받은 걸 본다. 무조건 본다. 왜? 이쪽 기관장이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준공검사인데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났어요. 공사 끝났으면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누구는 누굽니까? 본인들이 와가지고 허가한 본인들이 와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근데 아까 뭐 허가했대요? 그러면 건축 및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적 처가했는데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는 건축 및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준공검사지만 토지 분할과 물건적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야. 토지 분할하고 물건적지는 검사하는 게 아니라고. 토지 분할이 검사는 처음에 허가할 때 설계도면 들어와야 안 들어요? 들어오죠? 설계도면 들고 가가지고 내가 허가해준 내용하고 몇 평 허가했다니까? 300평. 얘가 공사한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가 가서 확인한다고. 확인. 그러면 토지를 분할하겠다. 이게 어떻게 확인하냐고 이거를 갖다가 공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토지 분할은 검사 대상이 안 된다고. 물건 쌓는 것은 물건 쌓을 때는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각을 재서 이렇게 쌓아야 돼요. 막 네모트를 막 쌓아야 돼요. 군대 가면 선과 각이다 얘기하는데 물건 쌓을 때는 이렇게 각 잡아서 이쁘게 쌓아야 돼요. 마음대로 쌓아야 돼요. 그건 내 마음이지. 물건적지 허가받으라는 것은 무게 얼마 되는 걸 기간을 얼마 쌓냐 이걸 허가받으라겠지 어떻게 쌉니까? 이건 허가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쌓는가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기간 동안만 쌓아라 이런 얘기. 그래서 토지 분할과 물건적지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봅시다. 1번. 국회법령상 개발행 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 토지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2번 건축법에 의한 건축 및 건축, 3번 절토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한 행위와 공유성을 매립하는 것, 4번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설치, 5번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제 간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는 것. 경미시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몇 번? 1번. 1번 왜 허가 안 받는데요? 어쩐다? 토지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1번. 2번입니다. 국회법령상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점.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행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규모에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적합할 것. 두 번째 도시관리 내용에 어긋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 토지계획 사업자인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네 번째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다섯 번째 기반인 설치, 그편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부적절할 것? 적절할 것. 답은 몇 개? 5개. 보너스. 3번. 자, 개발행 허가 이행 담보를 위해서 이행 보증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완료도 비탈면 적용해버렸다. 비탈면의 비. 2번 토석 운반은 차량 통행으로 통행료 주변의 환경 오염을 했다. 차량 통행의 차. 3번 토지 굴착으로 인근 토지가 붕괴에 우려했거나 인근의 건축물 공점에 손괴에 우려했다. 토지 굴착의 굴. 4번 건축물의 건축하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도로, 수동구, 파수 등 기반 설치 필요하다. 기반 설치의 기. 5번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서 당의 개발행위로 인해서 도로, 수동구, 파수 등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기반 설치의 기.
아까 식사는 했나요? 굴비, 발차기. 1번이 뭡니까? 비. 2번 뭡니까? 차. 3번 뭡니까? 굴. 4번 뭡니까? 기. 5번 뭡니까? 기. 그럼 답은 몇 번이요? 5번. 왜 5번이요? 예, 국가가 이게 문제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굴, 비, 발, 차, 기. 그 중에서 없는 걸 하나를 쓰든가 아니면 있는 거 5개 다 써놓고 국가가 지자체가 이렇게 말을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4번 개발행 허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할 때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경민씨 OX 아까 얘기했죠. 1번 문제에서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받지 않는다. 1번 틀렸죠. 2번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허가 받고 할까요? 안 받고 할까요? 세상에 응급조치 하는데 허가 받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일단 먼저 해야지. 응급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작을 위해 절도, 성도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할 때 허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경작을 위한 행정 변경 안 받는다. 답은 이미 1번에서 틀린 거 나왔어요. 무조건 맞다 해야 돼요. 4번 개발행 허가권자는 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받지 않고 개발행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하는 자에게 원상회부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이제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예요.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가 이제 난개발을 방지하기 좋죠. 어떻게 해서 난개발을 막을까? 왜 난개발이냐? 계획이 없이 막 개발하니까 무슨 계획을 만드는데 먼저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하면 난개발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합니다. 개발 뭐 할 건데? 건축할 건데 건축하면 필연적으로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인구가 필연적으로 유입이 돼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다? 기반시설이 있어요. 도로가, 학교가, 공원이 주차한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이 예상돼요. 부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족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부족하면은 난개발이죠. 부족하면 난개발. 그러니까 부족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고. 부족하면 어쩌면 되지. 보충해주면 되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보충해주면 된다고. 보충합시다. 보충하려고 갔더니 이 지역은 보충이 곤란한 지역이에요. 왜 보충이 곤란해요? 도로가 부족하면 도로를 만들고 넓히면 되는데 그 도로 만들 땅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가 부족하면 학교를 지으면 되는데 학교 지을 땅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차가 너무 많이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 만들어야지.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런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이런 데는 여기다가 학교 지을 땅이 있습니까? 공원 만들 땅 없거든요. 다 건물이 들어다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무슨 얘기냐. 현재 여기는 개발이 끝나가지고 건물이 몇 층 지었다. 전부 다 2층 다 지었다. 자, 여기 앞에 도로가 몇 메타 도로가 있냐? 10m 도로가 있다.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10년, 15년, 50년, 100년 살아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여기 다시 개발하자. 몇 층 개발하자. 6층 개발하자. 건물이 그러면 몇 배 커졌어요? 3배. 사람 몇 배 돼요? 3배. 차가 3배. 도로 몇 메타 늘립시다? 30m 늘립시다. 땅이 있냐고. 없다니까. 왜? 여기도 전부 다 뭐가 있어서 건물이 있어. 이제 어쩔 거냐고. 건폐율 용적률이 올라가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그에 맞게끔 기반에 설치해야 되는데 추가로 보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상태에서 6층 지으면 6층 짓기 전부터 뭐가 나와요? 난개발 나오죠. 뻔히 알면서 6층 지으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어쩔래요?
어쩔래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지 말고. 어쩔래요? 그러면 진짜 걱정이네요. 그럼 어쩔 거예요? 6층 짓지 마라 그러면 되지. 6층 짓지 마라 그러면. 몇 층 먼저라? 2층 먼저라 그러면 되지. 다시 짓는다니까? 다시 해야 돼. 2층만 하고 이러면 된다고. 어쩐다고? 건물의 규모를 이렇게 확 줄이자고 그러면은. 그러면 난개발이 안 나온다고.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지역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런 지역을 개발의 밀도를 통제한다고 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딱 지정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데 이거를 누가 지정해요? 그러면 누가 지정합니까? 그 도시를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지정하되 심의할까요? 심의야 상식이지. 지정해놓고 시장이 저만 할까요? 알려줄까요? 고시는 상식이지. 심의합니까? 고시합니까? 그러면 상식. 어떤 지역을 대상을 할 거예요? 보나마나 여기는 개발이 끝나가지고 빈 땅이 없는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지. 지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하기는 건물이 옆으로 퍼지는 거 뭐가 막아내요? 건폐율. 위로 가는 거는 뭐가 막아요? 용적률. 건폐나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시키면 되지. 건물이 못 커지게 막으면 되지. 얼마까지 강화할 건데? 그거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대통령령은 용적률을 50% 강화하겠다. 건물의 규모를 반으로 주겠다. 혹시 중심상업적 용적률 압니까? 가장 쉬운 거 중심상업적 용적률. 그게 최고 쉬운 건데 가장 크니까 1500 중심상업 용적률 몇 프로? 1500. 그걸 줄이면 몇 프로까지? 750까지 줄일 수가 있다고. 그러면 건물의 규모가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까요? 지정 기준 그것은 누가 정해줍니까? 국장이 정해줍니다. 여기서 국장을 누구 뜻한다? 기준은 국가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 기준에 맞는 지역에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 된다. 해서 건물의 규모를 어쩌라? 줄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원주시장이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 딱 지정해가지고 현재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개발하면 용적률 500% 쓸 수 있는데 원주시장이 나는 도시를 떳떳하게 관리 잘한다 해가지고 용적률 250이라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해서 확 낮추면 그 사람이 내년에 또 나오면 출마하면 뽑아줄까요? 안 뽑아주지. 이거 누가 지정해? 국가가 아니고 지자체장들이. 그럼 그 다음에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지정이 안 됐어요. 이 제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써먹지 못한 제도. 왜 만들어 놨대요? 중개사 시험 보려고. 결국은 얘는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밖에 나가면 이 제도 없어요. 지정된 역사가 없으니까 오로지 이것은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운 거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좀 웃기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여기는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가능한 지역이다. 밑으로 좀 내릴게요. 여기는 가서 봤더니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가능해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가지고 미개발됩니다. 미개발된 지역, 논밭산 전부 다 들이에요. 들. 학교 만들세요. 땅 있으니까 도로 만들고 공업 만들고 마음대로 만들어라. 얼마든지 땅이 있다.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럼 만들면 되는 거야. 만들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법에다가 끼워 넣은 이유는 뭐냐? 그냥 만들면 그만이지. 자,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개발지역의 그린벨트 있어요. 그린벨트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린벨트는 사람이 살까 안 살까요? 살지. 많이 살아요? 조금 살아요? 조금 살지. 몇 집 살아요? 2집. 저는 1년 내내 2집 살아요. 2집. 2집 삽니다.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네. 도로 있어요? 없어요? 이 2집 사람은 날개 달렸나요? 도로는 있어야지.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로 부족이에요? 안 부족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부족이에요. 왜? 2집만 사니까. 내 개발지역이요. 더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로 부족 안 부족? 절대 안 부족. 이러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이번에 해제됐습니다. 어쩐다고? 이제 개발한다고. 아파트 짓겠답니다. 아파트. 몇 세대 질 건데 5,000세대를 짓겠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택도 없이 부족하네. 도로 더 만들어주고
그러면 도로 만들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어쩌면 돼요? 만들면 돼요. 만드세요. 학교 부족하면 만드세요. 땅이 있으니까. 공원 부족하면 만드세요. 만들면 된다고. 만들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법에서 말하려고 하냐? 영인 가게 되면 난개발 그러면 영인 시민들 실시물라도 난개발 그러면 대한민국의 난개발 1번지가 영인.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법이 바뀌는 거고 영인시 구성면 가게 되면 이게 여기가 서울이고 쭉 가게 되면 경부 타고 쭉 가게 되면 여기가 수원쯤 된다. 그러면 이쪽이 이게 왼쪽이 영인 보면 옛날에 이런 게 여기 뭐 산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산이 싹 없어지고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아파트가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이게 영인 구성 쪽인데 이런 산이 있는데 이 산 깎아서 개발하면 현대가 산 깎아서 아파트를 지으면 이익이 만약에 5천억이 남는다. 이익이 5천억이 남는다. 그럼 현대는 산 깎아서 아파트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짓지. 돈 되는데 짓지.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방에 개발하는데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 전부 다 32평짜리인데 32평짜리 이게 분양가가 얼마냐? 분양가가 5억이에요. 32평 분양가 5억입니다. 우리 같으면 분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32평이 5억이다. 분양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고. 받아 안 받아요? 안 받고. 뒤에는? 그 뒤에는? 생각 잘하고. 예, 누군가는 받을 거죠? 받는답니다. 나머지 사람들 안 받고 혼자는 받는답니다. 혼자가 잘못된 건지 나머지 잘못된 겁니다. 시세가 얼마냐? 시세가 3억 한다.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지. 근데 이 동네는 시세가 20억이에요. 20억. 받아 안 받아요? 자, 이제 받을래 안 받을래? 늦었어요? 마감됐어요? 마감. 그러니까 지금 혼자 신청해서 혼자 당첨됐다고. 얼마 이익 벌었어요? 그럼 벌써 얼마에? 15억이라는 이익을 났다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 누가 개발했다고? 현대가. 그러면 이 사람은 현대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15억 돈 벌려고 해봐요. 월급 벌어서는 평생 가도 못 모은다고. 이거 15억을 갖다가 쓰면서 못 모아요. 근데 한 방에 당첨되니까 얼마를 줬네? 15억을 주네. 얼마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첨됐는데 이쯤 당첨됐어. 이쯤. 근데 자, 이 5천세대 지었죠? 도로 설치해야죠? 부족하니까. 자, 도로 설치할 때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물어봤더니 500원 들어가요. 누가 설치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데 돈이 400원밖에 없어요. 얼마 부족해요? 100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얘는 도로 설치해 못해요?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현대는 개발했다는다? 했다. 도로 설치는 누가 하고? 여기서 하고. 나는 여기 이제 개발했어요. 중공검사, 끝나서 중공검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겨우 들어갔는데 3시간 반 걸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얼마 걸렸다고? 3시간 반 걸린다고. 도로가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분양받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15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우리 입장에서 현대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현대는 이쁘지. 현대는 이쁜데 누가 문제입니까? 얘가 문제지. 얘가 빨리 해야지.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뭐라고? 난개발 외친다고. 난개발. 무슨 얘기냐? 영인 구성이거든, 구성이. 얘기 안 했습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영인에 이거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해서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오니까는 초등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태어나서 처음 가잖아요. 주민들의 입주를 다 했는데 학교가 안 된 거예요. 학교가지. 구성초 딱 하나 있고 그쯤에 학교 들어왔는데 이 학교가 늦었다고.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범됐으니까 학교를 가야지. 어딜 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하나를 반 쪼개야지. 어떻게 쪼개요? 네, 주야로 해가지고. 초등 1학년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 학교 간 애가 오후에 갔다니까, 오후에. 그래서, 아니, 진짜 싫어. 엄마한테. 엄마, 유치원을 아침에 가는데 원래 학교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이게 됐다니까, 초등 1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난개발 케이스라고. 역합니까, 안 합니까? 여가지, 난개발, 누구한테? 국가한테. 듣기 싫다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원인적응해서.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이야. 내가 해주면 누가 이익 봐요? 얘가 이익 봐요. 수익자 부담이에요.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는 자가 100원 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해가지고 500을 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중공검사가 나야 주민들이 입주하는 거예요. 돈 내, 안 내? 중공검사 안 해줘요. 그러면 주민들이 입주를 못해요. 그럼 입주 못하면 몰라요, 주민들은. 난개발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돈 내면 어쩐다? 중공검사 해준다. 이렇게 해서 난개발을 막겠다. 그래서 이 지역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 여기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부담하고 개발합시다. 기반시설 부담격 딱 지정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야, 구역 지정했으면 돈 받아야지. 돈 받아야지. 돈을 갖다가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갈 건데? 500원. 국가지자체 얼마 냈는데? 400원. 나머지 얼마? 100원을 부담시킨다. 총 500원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그거야 도로 1m 포장할 때 얼마라는 단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설치할 겁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만들면 여기에서 총 금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총 금액에서 국가지자체 빼고 나머지 것들을 개발한 자에게 나눠서 내게 한다. 안분한다고. 그럼 어쩐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 절차로 간다고. 그러면 첫 번째,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할까요? 누구나 말한 건 똑같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심의할까요? 상식이지. 지정했으면 고시할까요? 그거야 상식이지. 대상 지역은 어떤 지역을 대상을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되죠.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이 말이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거나 행위 제한이 해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개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개발이 안 되던 지역이 개발이 들어간다. 이 지역에 원주입니다. 원주 이 특정 지역의 방곡동 특정 지역의 전년도 2015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몇 건이었냐? 140건이었다. 140건. 근데 전전년도 2014년도 개발행위 건수는 몇 건이냐? 100건이었다. 많이 늘었어요? 조금 늘었어요? 많이 늘었지. 몇 프로 늘었어요? 40%. 이렇게 개발의 건수가 20% 이상이면 지정해야 돼요. 또, 자, 이 특정 지역인데, 여기 태장동 있죠? 태장동에. 그 태장동만 2015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예요. 원주시 전체 2015년도 인구 증가율이 3%예요. 얼마 늘었어요? 거기만 27%. 얼마 이상 늘어났다? 20% 늘어났다. 인구 증가율 20 이상 그럼 지정해야 된다.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개발의 건수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그럼 지정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정 기준은 있잖아요.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너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정해준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까지 만든답니까? 수립식이 언제까지 만드냐? 1년 줍니다. 1년. 구역 지정하고 1년 내 해야 된다. 1년 내 안 하면 위반하면 저 지구단위 계획격의 실효 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공법에서 실효는 언제나 뭐라고? 다음날 100% 다음날 1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된다. 그러면 부가징수인데 어떤 애한테 돈 받습니까? 어떤 애한테? 그것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할 때 건물이 새로 생겨야 기존보다 커져야 사람이 더 들어온다고. 그게 신축 증축이요. 신축 증축.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받냐 그러면 건축물의 소유자다. 건축물 소유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데 을이 와가지고 사장님 왜 이 땅 좀 빌려줘봐. 그래 빌렸어요. 뭐 하게? 내가 건물 지어서 좀 쓰게. 자, 건물 지었습니다. 500대는 건물 지었어요. 돈 내야 돼요. 갑이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사람이 오냐? 땅 가진 갑 때문에 옵니까? 건물 지은 을 때문에 옵니까? 너 때문에 오니까 네가 낸다. 누가 낸다? 건축물 소유자가. 뭐 내라고? 돈 뭐 내라고? 현금. 그러니까 갑이 카드 끄면 안 될까요? 카드 끄면 안 될 거면 꺼도 돼요. 나 가진 게 땅밖에 없는데 땅 내면 안 될까요? 뭡니까? 물납입니다. 물납 안 됩니까? 인정합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격이에요. 읽어볼게요. 42페이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의 시장 건수는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예상되는 역종 기반설치가 곤란 줄 거예요. 곤란한 책을 개발부터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특별시 강시 특자의 특자들 시장우선 개발부터 관리구역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범위에서 거음표 용적률 강화 체크합니다. 강화. 거음표 열돈 용적률 강화합니다.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기반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1번 법령의 제정, 개정, 행위 제한이 줄 거예요. 완화, 해제. 그린 배트 풀렸다 이런 얘기요. 두 번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의 변경, 해제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 행위 제한, 완화, 해제입니다. 완화, 해제. 3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 20%. 4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도시의 전년도 인구 증가보다 얼마 이상? 20 이상. 그래서 완화 해제 20 이상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2번 설치비용 부과에 관한 사항인데 부과 대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에는 단독 숙박시로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입니다.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 납부문자 누구냐? 건축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건물 주인이 돈 낸다 이 얘기고. 3번 납부시기 및 부과시기인데 특별시 강시 특자의 특자의 시장구소는 납부문자가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줄 거고요. 언제까지? 2달 내 부과하고. 그러면 납부문자는 언제까지 내야 된다?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이 옛날 말로 준공검사 신청할 때까지 돈 낸다. 4번 납부 방법. 뭐로 내냐? 뭐라고?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부가대상 토지, 유사한 토지라는 납부, 물납 인정합니다. 문제 봐봐. 1번 국계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가 정한다. 지정권자는 맞죠.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에서 개발에 인해서 기반지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부족하고 추가 설치가 곤란. 3번 개발밀도 관리 가능성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적용한다. 맞죠? 건물을 확 더 키워보라고 완화해야죠? 완화해야죠. 여기 지금 이 동네는 지금 건물 규모가 현재 이만한데 이만큼 지으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줄여야 되겠어요. 건물의 규모를 갖다 줄여야 되겠어요. 줄이려면 건폐 용적률을 강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돼요? 강화해서 이렇게 줄여야 돼요? 완화해서 이렇게 늘려야 돼요? 강화하고 완화 의미도 모릅니까 이제? 강화는 뭐고 줄이는 거고 완화 그러면 늘리는 거고. 강화가 맞아요? 완화가 맞아요? 강화 그래야지. 강화. 3번 틀렸어요.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는 지자체 설정 지방도에 심의합니까? 심의야 상식이지. 5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들 시장구소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는 이를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을 고시한다. 고시도 상식이지.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은 1번 시과 조정구역 해제돼 행위 제한이 완화되죠. 완화, 해제, 행위 제한 완화. 2번 계획관리지역에서 3종 일반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계획관리가 3종 일반적으로 변경되면 행위 제한이 완화될까요? 강화될까요? 간단하게 계획관리 건물의 크기는 뭐가 좌우한다고? 용적률이. 계획관리 용적률 몇 프로? 100%. 3종 일반주거는 주거지 용적률이 100, 150, 200, 250, 300, 500이니까 3종이면 1종, 2종, 1종, 2종, 3종 100, 150, 200, 200, 300, 300 아닙니까 300. 용적률이 100이 300 되니까 완화라고 강화라고? 완화. 3번 주거지역이 농림지역 변경되면 행위 제한이 완화할까요? 강할까요? 와, 나는 이런 게 어렵더라니까. 이러면 중개도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거적이 농림적으로 바뀌면 행위자니 강화인지 완화인지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 중개사 적성이 안 맞다고. 완화요, 강화요? 강화지, 강화지. 주거적 건폐율 70, 농림적 건폐율 20, 주거적 건폐율 50, 농림적은 80. 확 줄어드는 거니까 강화죠. 4번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는 100건인데 전년도가 130건이다. 얼마 늘어났네? 30%. 얼마 이상이면? 20 이상이면 30이니까 당연히 하겠죠. 5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쪽에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인죠. 25% 늘어났네. 20 이상이면 하이한다. 답은 3번이고. 3번 국회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격, 기반시설 설치비용 틀린 것은 1번. 기반시설 부담격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숙박시설 등 대리인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 초과하는 건축의 신축 증축이다. 얼마 초과? 200 초과. 뭐 할 때? 신축 증축. 건물이 없던 게 생기든가 있던 게 기존보다 커질 때. 2번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 초과하는 건축에만 부과 대상한다.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인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얼마 500대는 건물이 있었어요. 기존에 얼마가 있었다? 500 있었다. 여기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돈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나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여기에 맞게끔 사람이 왔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기반시설이 있었으니까.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더 지으면 낸다 안 낸다? 그건 낸다니까. 얘 때문에 사람이 도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쫙 철거해가지고 철거. 자, 얼마 있었다고? 500 있었다고. 새로 지었다. 얼마를 지었다? 400을 지었다. 돈 내 안 내요? 안 내지. 500을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니까. 철거하고 다시 하면 400. 이거 뭡니까? 개축이요, 개축.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철거하고 다시 했다. 얼마 다시 했다? 500 했다.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이거 뭡니까? 개축이에요, 개축. 철거하고 다시 했다. 얼마 했는데? 650 했는데. 늘었다, 안 늘었다? 늘었다. 얼마 늘었다? 150. 이거는 뭐예요? 신축이에요, 신축. 싹 철거하고 종전보다 크게 하면 신축이 된다고. 얼마가 늘어났냐? 150이 늘었네. 그러면 150만큼은 돈 내야지 이런 얘기요. 더 늘어나서 사람이 더 오니까 그만큼은 내야지. 2번이 그 얘기입니다.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물하고 철거하고 신축한다 그 말은 싹 철거하고 종전보다 크게 짓는 게 신축이요. 그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되어 합니다. 3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을 할 때는 행위자인 임차인이 땅 주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납부자고. 4번 부가권자는 납부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부과한다? 2달. 한 달이 아니고 2달. 2달에 부과하면 5번 납부자를 언제까지 넣는다? 사용 신청, 즉 중고검사 신청 시까지 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4번이 틀렸죠. 5번입니다. 국회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격 틀린 거 1번 기반시설 부담격은 개발물과 중첩 지정할 수 있다. 보세요.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개발한다. 부족이 예상되죠. 추가 설치가 된다 안 된다? 어쩌고? 안 되고 되고.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가 동시에 겹치는 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중첩 지정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 2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계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한다. 기반시설 부담계 아까 얘기했다가 그린벨트 깎아서 뭐 만든다? 신도시 만든다. 거기에 도로 들어갈까요? 들어가야지. 학교 들어가야지. 전기수도 가스 들어가야지. 통신 들어가야지. 주차장 들어가야지. 학교가 들어갈까요? 들어가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중에서 넘쳐서 난리 난 학교가 있어요. 통폐합 시키려고 애를 쓰는 학교, 그게 뭐라고요? 대학이라고, 대학. 대학은 들어가지 말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반드시 들어가도 대학은 들어가지 마요. 대학은 있는 거 전부 다 지금 없을 판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학은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이 아니야. 2번이고
3번 기반 설치면 현금 납부를 원칙을 하되 부가 대상 토지, 유사 토지 납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땅도 괜찮다. 4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정 건수가 기반에서 설치기를 수립할 때는 기반 설치의 우선순위 단계별 설치기 포함한다. 도로가 먼저 학교가 먼저. 당연히 도로가 먼저지. 도로가 먼저 주차가 먼저 도로가 먼저지. 당연히 그런 걸 따진다 이 얘기고. 5번 기반인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줬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죠. 이런 게 기출문제니까 실제 기출문제 나온 거 보면은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나오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배운 내용은. 근데 공법은 안 배운 게 많이 나오니까 어려워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운 내용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이고 다음 주에 개발파인데 국부계획법이 시작 끝나면 국계법 목차 알고 아는 게 좋고 그리고 다 잊어먹어도 용도 지역은 잊어먹으면 용도 지역을 잊어먹으면 부동산 공부가 시작이 안 된다고 시작이. 용도 지역을 알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게요.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몇 가지? 21가지.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은 29가지. 그런 건축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건물의 종류는 몰라도 괜찮지만 땅의 종류, 도간농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주상공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부동산이 시작돼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